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 무난하게 살아온 여자입니다.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뭐 하나 모난 거 없이 그냥 평온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다들 힘들다는 취업도 큰 욕심 부리지 않아서였는지 또 나름 성공했고요. 그렇게 저는 드디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입사원이었던 저는 유난히도 신랑이 보는 앞에서 상사에게 많이 혼나면서 일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남들이 보기에 쪽팔릴 정도로 야단을 맞았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랑이라는 사람도 인지를 못하고 지내고 있었다가 제 업무를 도와주던 선배와 저희 신랑이 친하다 보니 같이 알게 되어서 퇴근은 맥주도 한 잔씩 같이 하며 셋이서 절친처럼 붙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된 신입 시절을 보낸 이후 몇 년이 지난 무렵 저도 어느 정도 업무가 익숙해졌을 때 신랑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몇 안 되는 멋있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 무렵에는 밑에 들어온 신입사원도 있었고 저도 제 나름대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직장 내에서도 인지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곁에는 든든한 신랑이 있었고 회사에서 크고 작은 이야기도 함께 나누며 해답을 찾아가기도 하고 무튼 하루하루가 편안했습니다. 신랑과 몇 년을 더 만난 어느 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직장 내에서 비밀 연애부터 대표 사내 커플까지 여러 타이틀을 갖고 결혼을 하게 되어서 직장 동료들도 모두 그럴 줄 알았다는 분위기였고 저희는 축복 속에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도 크게 속썩이지 않고 생겼고 첫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아 둘째 아이까지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첫째와 둘째의 나이는 2살 터울이었는데 그렇다 보니 제가 산후조리를 할 때 신랑과 아이만 남을 게 걱정이 되어서 결국 친한 지인의 소개로 베이비시터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친한 지인이 워낙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맡길 수 있다기에 저도 마음 놓고 아이와 집안 살림을 맡길 수 있었어요. 베이비시터는 제가 없는 동안 신랑의 식사나 아이를 돌보는 일들을 해주었습니다. 간혹 저에게 아이가 노는 사진이나 신랑의 식사와 같은 사진을 보내며 소식을 자주 알려주었기 때문에 저는 안심이 많이 되어서 편하게 몸조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몸조리를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역시나 집은 깨끗이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아이의 목욕까지 해두신 건지 좋은 향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걱정했던 마음까지도 날아가는 순간이었죠. 신랑도 베이비시터의 칭찬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제가 산후조리원을 나오고 나서도 한동안 저희 집에서 일도 봐주시고 때때로 저녁도 같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의 신상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시터분들 평균 연령보다 좀 젊어 보인다 했는데 저와 나이도 같았고 첫째 아이도 비슷한 또래더라고요. 그걸 알고는 정말 더 친하게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매번 집에 있는 게 따분해서 같이 동네 카페를 나가기도 했고 아이의 육아와 관련해서 이것저것 배우기도 많이 하고요. 산책도 자주 하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사실 첫째를 낳고 나서도 베이비시터 이모님의 도움을 받기는 했는데 그때는 이모님의 나이도 있으신 편이고 아무래도 위생적인 부분을 대충대충 하는 경향이 있어서 짧게 근무를 하셨고 그 이후로도 다른 이모님이 오시긴 하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알려주시기보다는 혼자서 다 케어를 해주시는 편이라 크게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난 베이비시터는 저와 나이도 비슷하고 아이들 나이도 비슷해서 서로 할 이야기가 많고 주고받는 정보도 많다 보니 저에게는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이비시터의 아이는 친정엄마가 거의 키우다시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산후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친정엄마가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일이 있을 땐 하고 없을 땐 또 아이 돌보고 할 수 있어서 이 직업이 참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이 출근을 하고 육아에 전념해야 하는 평일을 제외하고
주말이면 베이비시터의 아이와 저희 아이들 데리고 신랑과 근교에 나들이를 간 적도 있었는데 확실히 평일 동안 아이들을 잘 봐주시기도 하고 같이 있다 보니 저희 아이들이 잘 따르기도 하고 순둥순둥해서 저도 편했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자리를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싫다는 내색도 안 하고 신랑이 바빠서 아이들과 시간을 잘 못 보내주는데 이렇게 같이 나오니 좋다고 하며 근교를 나들이 가는 걸 함께 좋아해 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복귀를 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근무 시간 같은 부분 때문에 회사를 옮기게 되었어요. 회사는 좀 더 작지만 월차나 조퇴 같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널널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사용하기 편하기도 했고 집과 가깝다 보니 퇴근 후 집에 가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일찍 집에 갈 수 있어서 내심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는 저도 회사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생활하는 게 바뀌다 보니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서 제 나름 바빴기 때문에 미묘하게 바뀌어가는 그 어떤 걸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릇의 위치나 수저통, 그리고 옷들의 위치 같은 것들이 제가 해놓은 대로가 아닌 시터의 취향대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걸 느끼게 되면서 약간 찝찝한 마음은 있었지만 아마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맞는 동선으로 해두었거나 혹은 일을 다 하고 원래대로 두려고 하다가 까먹은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뭐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말해서 서로 불편해질까봐 그냥 모른 채 지나고 있었는데 점점 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기분이 드는 겁니다.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에서 좀 쉬려고 누웠는데 시터의 긴 머리카락이 침대 곳곳에 떨어져 있다던가 아이의 몸에 작게 나 있는 긁힌 듯한 상처들까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쳤다고는 하는데 참 이상한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홈캠을 설치해보라고 해서 집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괜한 의심을 하면서 저와 시터를 괴롭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여기에 최근에 첫째 아이가 베이비시터를 엄청 좋아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베이비시터를 피해 다니기도 하고 가끔은 보면서 울기도 하다 보니 학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도 들었던 터라 더 미루지 않고 홈캠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치하고 나서도 습관이 안 돼서 자주 들여다보지 않다가 어느 날 맘먹고 한번 보자 싶어서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오는 건지 현관 쪽에서 기웃거리며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입맞춤까지 하는 것처럼 보이길래 본인 신랑이 우리 집에 들렀나 싶어 살짝 어이없어 하면서 보고 있는데 세상에 그 사람은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저희 신랑이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오늘 야근을 할 예정이라고 말하던 신랑이 집에서 베이비시터랑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저희 신랑이 쌍둥이가 있었나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베이비시터는 신랑이 집으로 들어오니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는 맥주를 한 캔 마시더군요. 더 가관인 게 신랑은 안주라도 사온 건지 가방에서 주섬주섬 나초 같은 과자류를 꺼내고요. 두 사람이 집에서 하는 게 정말 가관이었는데 신나게 과자랑 맥주를 마시더니 신랑이 쓰레기를 버리러 간 사이에 베이비시터는 집을 대충 정리하고 두 사람이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정말 그것만 보고도 열이 올랐는데 홈캠은 거실에만 설치했기 때문에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서 쳐들어가야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제 궁금증을 해소해 주려던 것이었는지 얼마지 않아 방문이 열리더군요. 그런데 그 방문에서 나온 베이비시터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 아주 익숙한 듯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굳이 상상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갈 때 아이들은 놀이매트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울고만 있었는데 정말 아빠라는 인간이 아이들을 두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소름이 끼쳐서 죽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아이들 얼굴을 보니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서 그 둘을 불구덩이에라도 쑤셔놓고 싶었지만 이럴수록 차분히 증거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화면을 녹화해두고 혹시 몰라서 부분 캡처까지 해두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니 태연하게 아이를 보고 있는 베이비시터와 신랑은 언제 다시 나간 건지 보이지 않았고 제가 집으로 들어가니 이제 퇴근을 해보겠다면 나가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베란다를 바라보니 신랑의 회사차가 그 여자를 태워서 유유히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마 술을 먹은 그 여자를 데리고 어디 좋은 곳에 드라이브라도 하고 오나 봐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제 곁을 파고드는 아이들을 보니 일을 길게 끌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같이 회사를 다녔던 선배에게 연락을 해서 신랑이 회사에서 이상한 점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가관인 게 아이들 육아 때문에 요즘 부쩍 연차를 많이 쓴다고 저더러 복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아무리 집안일 도와주는 남자들이 많다지만 이렇게까지 잘 챙기는 사람 드물다고요. 저는 복잡한 마음을 숨기고 신랑의 연차 쓰는 날짜를 확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할 거라 신랑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고요. 그래서 알게 된 다음 휴문 날은 그 다음 주 금요일이었는데 저에게 그 금요일에도 야근이 있다고 말하는 걸 보니 또 집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밤에는 놀러를 가려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베이비시터는 저희 신랑이 없을 때는 아이들을 살뜰히 챙겨주긴 하더군요. 이때도 내팽개쳤다면 저는 아이들 구하는 게 우선이었겠죠. 뭐 여튼 제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더러워서 치가 떨리긴 했지만 며칠만 참으면 디데이라서 꾹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연차를 썼다는 날이 되었고 전날에 미리 시댁 식구들에게 집에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이야기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출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랑이 집으로 들어왔고 두 사람은 역시나 방에 들어갔다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정말 웃기게도 신랑은 마치 저와 집에 있을 때처럼 팬티만 입고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으며 그 여자는 본인의 집인 양 제 슬립 원피스를 입고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홈캠과 시계를 번갈아 보고 있었는데 신랑과 그 여자가 소파에 누워 서로를 물고 빨고 있을 때 비밀번호를 누르고 시댁 식구들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조금 늦을 것 같으니 비밀번호 누르고 먼저 들어가 계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현관문 비밀번호가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난 그 여자와 멍한 신랑이 화면을 통해 보였고 현관에 멍하니 서 있다가 곧 신발을 신은 채 집으로 들어와서 신랑을 때리시는 시어머니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저는 집 근처 카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 아이들만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애들에게 더 이상 더러운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 시어머니도 알게 되었겠다. 제가 가진 증거도 충분하겠다. 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아무것도 신경 쓸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을 위해 미리 연락해둔 변호사에게 증거를 보내두었고 회사 친한 선배에게도 수치스럽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랑이 베이비시터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려고 한다고요. 회사에 저를 위해 연차를 쓴 것 다 베이비시터랑 바람나고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닌 거라고요. 워낙 입 가벼운 걸로 유명한 선배다 보니 회사의 소문은 순식간에 돌았나 보더군요. 그렇게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 남편은 회사에서 잘렸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은 정말 추접의 극을 달렸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두 분이 어찌나 열심히 그 두 년놈들을 팼는지 남편은 뭐에 얻어맞아서 찢어지고 야구 방망이까지 등장해서 난리가 나는 통에 입원했다고 했고 그 여자는 쇄골뼈가 골절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참, 시부모님 두 분은 참 좋은 분인데 어찌 그런 분은 밑에서 이런 멍멍이 같은 인간이 나온 건지 참 알 수가 없더라고요.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시아버지는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아주 점잖게 저희 부모님과 저에게 사과를 해오셨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처분을 기다릴 것이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자식 잘못 키운 자신들은 할 말이 없다고요. 그렇게 마지막일 것처럼 저희 아이들을 보고 돌아가시는데 두 분께는 참 죄송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고 양육비와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저와 저희 부모님은 모두 상처뿐인 하루하루였습니다. 뭐 제가 선택한 이혼이었다고는 해도 완전히 100% 후련하다고만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참 믿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베이비시터는 본인 신랑과는 이혼을 한 상태였는데 이혼 사유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이 탄로가 나서 이혼을 당한 거였다고 해요. 참 그런 여자와 바람이 난 남편도 남편이고 그런 과거 모르고 내 남편 꼬신 줄도 모르고 히히 호호했던 저도 등신이었고요. 뭐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 이혼 남녀 둘이 잘 살면 되겠네요. 이젠 제 속이 쓰리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저는 제 아이들 잘 키워내는 것,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나마 시부모님들이 손주들 생각하셔서 이래저래 여유자금을 주시기는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